낭독해 주신 작품 섬과 뭇은 섬과 뭇의 대비에 착안한 작품인 것 같아요. 섬은 뭇보다 작지만 그 작음의 관점에서 보면 작음이 뭇보다 큰 섬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습니다. 섬 속에 뭇이 있고 뭇 속에 섬이 있다는 사연도 재밌고요. 오연을 보면 떨어져 나가면 섬이 되고 모이면 뭇이 되는 것은 또 비단 땅의 일만이 아니라 사람의 일이기도 합니다. 무태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만 사실 군중 속에서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법이니까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람살이의 온기나 사랑, 믿음 같은 것들이 양지의 감정이라면 또 반목이나 절망 같은 어두운 감정들도 있을 텐데요.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그런 그 어두운 상황에서도 사람의 선함을 믿고 예, 거기에 기대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글쓰기에서 선생님이 가지는 문제의식이랄까? 또 세상을 보면서 가지는 문제의식, 이런 것들의 일단을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아카이빙에 포함된 작품 중에서 세월호 참사의 창작 동기가 있는 작품, 숨쉬기도 미안한 4월 같은 작품은 시가 할 수 있는 역사적 참여의 좋은 본보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선생님은 이런 사회적인 문제나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나 또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겸해서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짧게 탁 대답을 못 하겠지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우리 사회의 문제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관계 맺기, 어떤 공감대 이런 것들이 허물어진 것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어디서 왔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이 사회가 어떤 개인적인 것들이 너무 강조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어떤 주격, 소유격 이런 것들이 서로를 연결할 수 있는, 연대할 수 있는 접속사 뭐 이런 것들보다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삶 자체가 어떤 옛날하고 다르게 수직화되는 것이죠. 수평 나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계를 연상시키는 딱딱한 것들로 쌓아 올린 이 수직화된 건물 속에서 층위를 이렇게 조성하면서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딱딱함 속에서 어떤 칸이나 이런 것들로가 고립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도 그렇게 나눠지고 그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우리가 같은 마음들을, 이런 공감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어떤 글쓰기 이런 것들의 어떤 중요성을 저는 거기서 한번 찾아보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인제 우스갯소리로다가 답한 것이 있는데요. 어디 보니깐 제 소속을 묻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속이 무엇인가 궁리하다가 특별한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다니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도로공사 소속이다." 딱 이렇게 적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도로공사 소속이라고 왜 적었냐면, 궁리하다 보니까 시인은 사람들 마음에 길을 내는 사람 아닌가, 존재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길을 낸다는 것이 어떤 없는 길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길이죠. 그런데 바삐 살다 보니까 또 다른 일을 하다 보면서 살다 보니까 잊고 있는 길들을, "당신 마음에도 이런 길이 있지 않았냐?" 하면서 글이 될 만한, 시가 될 만한 어떤 상황들을 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 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것을 읽은 독자가 인제 '아 맞아. 내 마음에도 이런 길이 있었지.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길이 있네.' 이것을 느끼게 해 주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이런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결핍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생활 환경 같은 것들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인제 지금 살면서 그런 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의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공감, 공감의 영역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그것들을
어떤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예술가들이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길을 내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를 도로공사 소속이라고 예, 우스갯소리로 말씀해 주시는 게 예, 재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예, 공감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길을 낸다는 것의 처음은 아마도 인사를 건네는 것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인사를 건넨다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알아보는 것이고, 그래서 선생님이 쓰고 계시는 작품, 그리고 오늘 들려주신 말씀들이 다 여일하게 예,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누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 그냥 우리가 이름 모를 풀꽃이라고 하지 않고 뭐 그걸 쓴박이라고 한달지 민들레라고 한달지 뭐 쑥부쟁이라고 한달지 이렇게 그 이름을 아는 것, 그러니까 그 존재를 알아보는 것이 오히려 더 근원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고개가 많이 끄덕여졌었는데, 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좀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은 사물들이나 현상들이 있는데, 사실은 속도에 밀려서 살면서 어떻게 보면 또 그 관계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발전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에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 속에서 눈앞에 있는 사물이나 정황들을 이렇게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헤아리고 그 존재에게 말건nem을 할 수 있는 일, 이런 게 생각해 보면 또 시나 문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예,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생님의 다른 작품, 예, 악수를 한번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예, 악수는 손으로 인사를 건네는 것이니까요. 악수. 하루 산책 걸렀다고 삐쳐 손 내밀어도 발 주지 않고 돌아앉는 길상이는 14살. 잘 봐. 나 이제 나무야기에 악수하는 법 가르쳐주고 나무와 악수할 거야. 토라진 척 길상이 집 곁에 있는 어린 단풍나무를 향해 돌아서는데 가르치다니. 단풍나무는 세상 모두와 악수를 나누고 싶어 이리 온몸에 손을 달고 바람과 달빛과 어둠과 격정의 빗방울과 꽃향기와 바싹 마른 손으로 젖은 손 눈보라와 이미 악수를 나누고 있었으니 길상아, 내 순한 눈빛이 내게 악수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었구나. 낭독해 주신 작품 속에 있는 길상이가 선생님 댁의 반려견 이름인가 봐요. 네, 얘는 이 시를 쓸 때는 14살이었는데 한 2년 전에 17살에 죽었어요. 시에서처럼요.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참 많은 생각을 주었는데, 그중에 이 시에도 보면 강아지도 잘 아시겠지만 14살 넘으면요, 네. 나이가 들면 제 마음을 다 알아요. 그래서 산책 나가도 될 때 안 나가면 막 나가자고 하고, 또 비가 올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피곤한 거 나오면 딱 인정을 해줘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안 나가고 있으면 막 삐치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그런 상황에 쓴 시입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발을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옆에 단풍나무한테 이렇게, 야, 나 이제 단풍나무한테 악수를 가르치고 단풍나무하고 악수할 거야 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단풍나무 그 잎새를 탁 악수하면서 잡은 거죠. 예. 그 순간에 새로운 생각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단풍나무한테 악수를 내가 가르친다니. 단풍나무는 이미 이 세계와 악수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막 온몸에 손을 달고 지나는 바람과 뭐 별빛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는데 하는 순간에 또 반성이 들어서, 그러고 보면 그 길상이라는 조그만 강아지가 왔을 때 귀여운 어떤 몸동작, 순박한 눈빛 이런 것들에 이끌려선 제가 악수를 가리킨다고 손을 먼저 내밀었지만 사실은 그 눈빛이나 동작, 이것으로
제 마음에게 소문을 내밀게 만든 길상이가 나한테 악수를 가르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쓴 시인데, 그래서 어떤 인간의 중심이라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악수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무엇과 그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이해하려고 어떤 행위를 하는 그 행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어떤 사람 중심에서 어, 행동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반성적 의미를 이렇게 담아본 그런 예. 시입니다. 개 키운 경험이 저도 있는데요. 이 개들은 그게 슬프더라고요. 그 내가 개 새끼 때 받았는데 나보다 더 먼저 그 노년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그리고 또 먼저 죽고,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추월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맞습니다. 14살이면 보통 요즘 개들이 한 15년 산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죽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17까지 살았나 네네. 봐요. 네. 예. 맑은 곳에서, 예, 정겹게 지내서 길상에 좀 오래 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네 번째 시집 말랑말랑한 힘 이후에 또 동시집 바닷물 애고 짜다를 발간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선생님 시 중에 그 수업 시간에 꼭 읽고 가는 시가 있어요. 선생님 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시 1 번이 저는 동자승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선생님이 동시를 사실은 쓰지 않고 계실 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런 시집 안에 있는 시인데도 그냥 이런 게 말하자면 '장르 구분이 따로 필요 없는 좋은 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시를 읽고 너무 좋아서 수업 때마다 읽으면 또 학생들도 그렇게 좋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따로 사실은 동시를 쓰지 않아도 동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동시에 부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번 동시집을 낸 뒤에는 좀 이렇게 동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쓰는 작품 활동이 있으시겠죠? 네. 제가 시로 88년에 데뷔를 하고 89년도에 동시 추천을 받았어요. 아동문학 평론지라는 곳에 예. 동시를 정식으로 추천을 받았고, 네. 동시 아동문학을 학교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어요. 신현득 선생님한테 수업을 네. 듣고 동시를 써보고 싶었어요. 그 마음 중에 좀 그래도 좀 부드럽고 무엇이 좀 투명하고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에 좀 남아 있는 것이죠. 다른 마음 이렇게 살다 보면서 살아오면서 마음속에 마음의 연못이 있다면 동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가 이렇게 그 마음에 비치는 상들, 이런 것들을 만나잖아요. 네. 일들을. 그 마음을 통해서 또 제 마음이 조금은 순화되는 순간들, 그런 마음들을 만나서 거기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조금 제 생활의 어떤 마음들을 반성시켜주는 그런 마음이기도 해요. 이 동시라는 것이 써보고 싶기도 하고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네. 선생님도 그런 걸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시가 계속 갈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게 될 때가 있고, 또 사람들마다 다 성숙이나 노년이나 이런 시간들이 올 텐데 젊었을 때 했던 방식대로 계속 시를 쓸 수는 없는 것 아닐까. 그렇다면 또 그때그때에 맞는 어떤 길을 모색하면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이 동시가 있어서 그게 혹시 아까 지금 전 시집하고 13년 만에 나오는 시집이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동시이니까 그것이야말로 또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더 단순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맑아지는 어떤 시심과 관련한 적절한 출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작품을 쓰면서 꼭 뭔가 이렇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는 얘기를 벌써 저와 제 동료들한테서 서로 많이 듣고 주고받고는 해요. 선생님께서도 그런 시간이 있으셨는지. 그러니까 작품이 이렇게 잘 안 되지? 예전 같으면 이것보다 품이 덜 들어도 작품이 나올 텐데, 뭐 이런 거. 꼭 발상에 있고 없고 감성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작품 쓰는 것이 예전 같지 않다. 또 작품을 써내는 몸의 그 체력이 전 같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지금 한참 그런 공리를 많이 하고 있을 네. 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저보다 한 10여 년 먼저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번 글 쓰는 소설가하고 시인들하고 이렇게 무슨 행사에서 단체로다가 이렇게 네네. 밤을 이렇게 지새우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네. 후배 시인 하나가 이제 같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경우에 어떻게 극복을 하는가? 그러면서 자기 경우는 누구누구의 책을 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럴 때 어떤 표현 욕구를 길러주는 음. 이상의 시를 읽고 이해는 안 되지만 마음에 어떤 뭐가 열리는 것 같아요. 표현하고 싶은 무엇이 나한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정체되어 있던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고 또 뭐 김수영의 산문을 읽으면 이 사회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내 나름대로 또 가지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또 흥기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일종의 마중물을 주는 네네네. 게 역시나 네네네. 답이군요. 네.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글이 잘 안 써지고 그럴 때는 어떤 묘사를 통해서 기록을 남겨라고 계속 기록하면서 거기서 멀리 벗어나지는 말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멀리 벗어나면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들다. 네. 특히 산문보다는 운문을 쓰는 사람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 시가 의도하는 대로 딱 안 써졌으니까 뭐 십몇 년 동안 시집을 못 엮고 읽는 것이죠. 글을 쓸 때는 너무 이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잠시 접어놓고 이론적이지 않은 창작물을 이렇게 접하는 게 더 낫다는 얘기도 전에 들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참 걱정이죠. 누구나 다 그런 적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글 쓰는 일은 퇴직이 없는 직업이라서 참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이 세계 안에 들어와 보니까 시 쓰는 사람들은 다른 장르보다 명예퇴직이 더 빠르다는 생각도 들고 예 이거 참 아직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등에 떠밀려 가지고 뭔가 밀려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좀 그런 것 같았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선생님의 작품 허공을 받들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일까요? 이 작품도 섬과 못 있는 것처럼 세계와 내가 연결돼 있다는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쓴 시인데요. 어느 날 이렇게 제가 가을인데 이렇게 꽃을 보면서 흔들리는 꽃을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분홍색 색깔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다른 색깔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양보를 하고 있는가. 그 꽃의 테두리, 여기는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인가. 그런 생각이 딱 들고요. 그렇게 보는 순간에 이 꽃의 테두리 여기가 따뜻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를 이렇게 손으로 받들어 보면서, 여기는 양보가 가득한 곳이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 정도, 지금 쓴 시 정도 써놓고, 이제 근래에는 또 생각이 조금 더 보태졌어요. 네. 그렇다면 어떤 내 유년행으로 돌아가서 제가 어린 내가 이렇게 성장할 때, 성장하는 내 모습을 보고, 제 주위에 이렇게 내려오던 고향 산의 산 그림자, 이런 것들이 또한 내 주위를 이렇게 대견한 마음으로 이렇게 감싸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요 시에다 더 포함하고 싶고 그런 것이죠. 하여간 우리가 무엇과 무엇이 같은 점이 있고 연결된 것 이런 걸 찾아내는 은유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노래하는 저기 우리 시인인데 어떤 사물과 사물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것 말고 존재하지 않는 것하고도 더 깊이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써본 시입니다. 예. 네. 그러면 선생님의 작품 예. 허공을 받들며를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공을 받들며 꽃은 색의 세계에 핀 색이다. 꽃이 색만 뺀 이 세상 모든 색들의 양보가 여기 있구나. 이 어마어마한 꽃의 테두리,
향기로운 텅 빈 고요. 꽃은 이별의 한복판이다. 예, 선생님 작품 잘 들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세계의 꽃이 진 것 같네요. 찬란의 복판은 결국 이별의 복판일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아주 총천연의 분홍색에 다른 색들이 그 색깔을 양보했다는 말씀이 저는 인상 깊게 들렸는데요. 비슷한 느낌을 저도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네. 그때 인제 그 10 월에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봄이 됐는데 제가 인제 그 마음으로 아직 아버지를 이렇게 못 떠나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학교 화단에 꽃이 폈는데 아주 맑은 날 햇볕을 가득 받고 있는 그냥 꽃들이었는데 네. 그 꽃 색깔이 너무나 정말 그 색, 그러니까 뭐 노란색은 완전 샛노랗고 분홍색은 완전 분홍색이고 그런 색인데 그 색이 너무 그 채도가 높아서 눈이 아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름다움이 눈앞에 있어도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제 마음에 없으니까 제가 그 꽃을 보면서도 마음이 다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그 꽃의 그 천연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상처 입고 다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그 다른 색깔들이 그 꽃에게 그 색깔을 양보한 것 같은 느낌이 꽃의 그 천연색에는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피자마자 그래서 다른 색, 다른 시간과 완전히 분절되는 딱 그 꽃만의 시간, 꽃만의 색 이런 것들이 이 작품 속에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너무 좋아했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고맙고 황홀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오늘 뭐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 스스로 이렇게 어 그 다시 이렇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냥 뭐 쉬운 질문이지만 쉽고 일상적인 질문이야말로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진솔한 말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